문헌에 있는 옛날 이야기, 여종을 사랑한 명문가 자제. 한양의 명문가 자제인 안생은 성균관에 이름을 걸어뒀지만 학업에 정진하기보다는 비단 옷차림에 좋은 말을 타고 날마다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일찍 잃고 혼자 살았는데 도성 동쪽에 미인이 있다는 말을 듣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확인해 보니 정말로 미모가 뛰어난 그녀는 당시 정승의 여종이었고 그 여인의 집안은 부유했습니다. 여종일지라도 재산이 많은 집이니 재물을 넉넉히 보내야겠군. 안생은 여종과 부모의 환심을 사고자 많은 재물을 보내어 청원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거절당했습니다. 당연히 승낙받을 줄 알았다가 크게 실망한 안생은 상심하여 알아누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얘기지요. 중매쟁이는 그것을 상사병이라고 떠들면서 여인의 마음을 흔들어 혼인을 성사시켰습니다. 여인은 18살쯤 되었으며 자태가 매우 아리따웠고 안생은 젊고 풍채가 의젓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 관계가 좋아 이웃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서로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나날이 깊었고 여인의 집안은 아주 좋은 사위를 얻었다며 기뻐했습니다. 여인의 집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푸짐한 밥상을 차려주었고 집안 재산의 절반 이상을 안생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위들이 안생을 시기해 정승에게 거짓으로 하소연했습니다. 저희들 장인이 새로 사위를 맞은 뒤로 집안의 재산을 거덜내는 바람에 날이 갈수록 점점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승이 노하여 말했습니다. 뭐라, 내 허락도 없이 양갓집 사위를 들였단 말이냐. 내가 그 건방진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아야 그놈은 물론 다른 놈들도 정신을 차리겠구나. 정승은 즉시 사나운 종 여럿을 불러 여종과 그 아비를 잡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때 안생 부부는 함께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이를 당해 어쩔 줄 몰라 울면서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양손을 꽉 잡았지만 종들의 힘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안생의 아내는 정승의 집에 갇혀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담이 높고 문은 겹겹으로 닫혀서 안팎이 완전히 막혔기 때문입니다. 어쩔 도리가 없어 보였지만 안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가와 함께 돈을 마련하여 정승 집의 하인과 문지기에게 뇌물을 주고 밤중에 담을 넘어 아내를 만났습니다. 또 정승의 집 옆에 있는 작은 가게방을 사서 몰래 아내를 만나는 장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밤마다 만났습니다. 비록 밤에만 볼 수 있지만 당신과 함께 있으니 행복하오. 하루는 처가에서 아내에게 붉은 신발한 켤레를 보냈는데 아내가 예쁜 그 신을 무척 아끼면서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미소 지으며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안생이 장난삼아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고운 신을 신고서 누구와 행복하게 지내려 하오. 그러자 아내가 정색하며 대답했습니다. 서로 약속한 말이 눈앞에 선한데 당신은 어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차고 있던 작은 칼을 끌러 그 신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안생은 뒤늦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나 아내는 한동안 굳은 얼굴을 풀지 않았습니다. 사람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는 탓에 또 하루는 아내가 흰 적삼을 짓고 있을 때 안생이 전처럼 실없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 옷을 입고 누구를 만나려 하오. 남편 말에 아내는 바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헤어지는 일이 생긴다면 제가 그대를 저버린 게 아니라 그대가 저를 저버린 것이어요. 그러더니 적삼을 수채 구멍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놀란 안생은 거듭 사과하면서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노라 약속했습니다. 안생은 아내의 지조에 감동하여 아끼고 사랑하는 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안생 부부는 항상 밤에 만나고 새벽에 헤어졌습니다. 그런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누군가 정승에게 안생 부부가 몰래 만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무엇이라, 나를 속이고
밀회한단 말이냐. 정승은 크게 화를 내며 아내 없는 하인에게 그 여인을 시집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정을 통보받은 여인은 선선히 받아들이며 말했습니다.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제가 무슨 절개를 지키겠어요? 여인은 혼례에 쓸 물품을 손수 장만하고 정승댁 사람들을 불러 잘 대접했습니다. 여종의 재혼 소식에 대해 어떤 사람은 신에 없는 여인이라고 미워했고 어떤 사람은 정승댁 종으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여인이 재혼하리라고 예상한 혼인 전날 저녁 여인은 몰래 다른 방으로 가서 전격적으로 목매달아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정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하인들의 감시 눈길을 벗어나고자 마치 재혼할 것처럼 처신한 후 주위 사람들이 방심한 틈에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안생은 이런 사정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이튿날 안생이 자기 집에 있는데 어린 종이 와서 아씨가 오신다고 알렸습니다. 안생이 신을 거꾸로 신고 문 밖으로 달려나가자 그 종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씨가 어젯밤 돌아가셨습니다. 안생은 웃으면서 종의 말을 믿지 않았고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씨가 나를 기다린다는 얘기지. 어린 종이 고개를 끄덕이자 안생은 아내와 만나던 가게로 갔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침상 위에 아내의 시신이 혼리불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안생은 목 놓아 울며 가슴을 쳤습니다. 그 통곡 소리를 듣고 이웃 사람들이 눈물을 글썽일 정도였습니다. 이때 비가 많이 내려 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서울 동쪽 지역 통행이 막혔습니다. 안생은 손수 장례용품을 준비하여 아내의 빈소를 차리고 아침 저녁으로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는 온종일 눈을 뜨고 빈소를 지키다가 깊은 밤에 깜박 잠들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밖에서 들어왔는데 살아있을 때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가 이제 돌아오? 반가운 마음에 안생이 일어나 막 아내에게 말을 거는 순간 잠에서 깼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되지 않을 만큼 너무 생생했기에 안생은 방 안 곳곳을 살펴봤지만 창문은 열린 채 고요하고 종이 장막이 바람에 펄럭이며 외로운 등불만 깜박거릴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본 아내 모습을 귀신이라고 판단한 안생은 비명을 지르며 까무러쳤다가 얼마 뒤에 깨어났습니다. 연일 비가 내리다가 사흘 뒤 먹구름이 흩어지고 날이 갰습니다. 안생은 달빛을 받으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걸어서 창경궁 별전인 수강궁 동문까지 오니 밤이 깊어 이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경은 밤 9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그때 곱게 단장하고 머리 높이 쪽을 진 한 여인이 호련히 나타나서 안생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걸었습니다. 호기심에 안생이 여인에게 바싹 다가가 보니 말하는 목소리가 생전 아내와 똑같았습니다. 귀신이라고 여긴 안생은 깜짝 놀라 크게 소리 지르며 다름질쳐서 강가에 이르렀는데 여인이 곧바로 따라와서 옆에 앉았습니다. 안생은 돌아보지도 않고 빠른 걸음으로 집에 도착했는데 여인은 어느 사이 문 앞에 와 앉아 있었습니다. 안생은 큰 소리로 집에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아내, 누구 없느냐? 그러자 여인은 모탕에 움푹한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모탕은 곡식이나 물건을 땅바닥에 놓거나 쌓을 때 밑에 괴는 나무 토막을 이르는 말입니다. 안생이 겁먹은 얼굴로 그곳을 가리키며 무엇이 숨었다고 말했으나 하인들이 살펴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하며 각자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안생은 정신이 온전치 않아 바보 같기도 하고 미친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보름 뒤에 예를 갖추어 아내를 장사 지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안생도 죽었습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여인이 안생을 데려갔다고도 하고 안생이 아내를 따라갔다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이 일화에 등장하는 안생은 안윤이고 정승은
정인지의 아들이자 세조의 부마인 정연조라고 전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